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하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네트워크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방화벽 규칙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엔진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 관리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하며 컴퓨터 엔진의 가격 책정 모델을 알아보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환경과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의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물리적,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보입니다. 전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리전과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연 시간, 가용성 및 내군성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전 세계에 분산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는 이러한 지리적 분포를 활용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처럼 복원력과 확장성이 높은 솔루션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콘텐츠를 여러 장소에 복제하거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대규모 특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 덕분에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고객의 서비스가 빠르게 처리되며 안정적이고 짧은 지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구글의 네트워크가 나머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엣지 접속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상호 연결 지점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므로 사용자와 더 가까운 곳에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자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 이미지에서 노란색 선은 전 세계의 모든 리소스를 연결하는 해저 전용 광섬유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는 앱 엔진 또는 컴퓨터 엔진 VM 또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과 같은 많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라고 하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품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사설 클라우드, 즉 VPC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독립적인 혹은 클러스터 수준의 네트워킹이 포함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전문가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를 수행합니다. VPC 및 서버넷과 같은 일부 중요한 용어는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가 사용하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조직의 각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기본 V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PC는 요청된 리소스에 따라 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글 클라우드 VPC는 전역 리소스입니다. 즉 특정 영역이나 지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VPC 리소스에는 내부, 외부 IP 주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내의 리소스는 내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합니다. 외부 요청은 외부 IP 주소를 통해 제공됩니다. 모든 트래픽은 방화벽을 통과하고 네트워크 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IAM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VPC는 다른 VPC 리소스 및 VPN과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여러 서비스, 리소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글로벌 단위입니다. 청구를 연결하고 할당량으로 지출을 통제하며 API를 사용 설정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기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VPC라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동일한 관리 단위 하에 있는 리소스를 분리하려면 각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VPC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 VPC는 말 그대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VPC 내부의 모든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RFC1918 사설 IP 범위를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내부 DNS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IP 범위가 있는 리전 하위 네트워크로 리소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은 리전을 구성하는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즉, 동일한 서브넷의 다른 영역에 리소스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리 및 내결함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예시에는 VPC의 US East 1 리전의 서브넷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IP 주소 범위는 리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두 VM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브넷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세 가지 VPC 네트워크 유형 중 하나인 기본 가상 사설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본 VPC 네트워크로 프로비저닝 되며 사전 설정된 서브넷 및 방화벽 규칙과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서브넷은 겹치지 않는 IP 주소 범위와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토콜 및 포트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 내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물론 어디에서나 ICMP, RDP 및 SSH 트래픽에 대한 인그레스 트래픽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각 지역에 할당됩니다.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목적으로 기본 VP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설망의 또 다른 유형은 자동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자동 모드 네트워크에서는 각 지역에서 하나의 서브넷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 네트워크는 실제로 수동으로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동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서브넷은 /16으로 확장할 수 있는 /20 마스크가 있는 미리 정의된 IP 주소 범위 세트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브넷은 모두 10.128.0.0/9 사이더 블록에 맞췄습니다. 따라서 새 구글 클라우드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지역의 새 서브넷이 해당 블록의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여 자동 모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모드 네트워크는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네트워크는 서브넷 및 IP 주소 범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RFC 1918 주소 공간 내에서 지정한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여 선택한 리전에서 생성할 서브넷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IP 주소 범위는 동일한 네트워크의 서브넷 간에 겹칠 수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암시적 신뢰를 가정하지 않고 레이아웃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으므로 프로덕션에 권장됩니다. IP 주소 레이아웃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VPC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하는 경우에도 권장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동 모드 네트워크를 사용자 정의 모드 네트워크가 변환하여 사용자 정의 모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제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방향이므로 사용자 지정 모드 네트워크를 자동 모드 네트워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 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PC는 인스턴스에 송수신되는 모든 트래픽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분산된 방화벽을 제공합니다. 가상머신 인스턴스에 네트워크 태그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정의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웹서버에 웹이라고 태그를 지정하고 80 또는 443 포트 트래픽이 웹 태그가 있는 모든 VM으로 허용된다는 방화벽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방화벽 규칙은 스테이트풀 방식입니다. 즉 방화벽 규칙은 세션이 설정되면 양방향 통신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에는 암시적 규칙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에 방화벽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묵시적 모두 거부, 수신 규칙과 묵시적 모두 허용, 통신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엔진 가상 머신을 만들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컴퓨터 엔진, GCA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구글 클라우드가 물리적 서버와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익숙한 방식으로 V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면 구글 인프라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불 비용 없이 빠르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수천 개의 버추얼 CPU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 또는 G클라우드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VM 인스턴스를 컴퓨터 엔진 인스턴스라고 하며 구글에서 제공되는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 이미지 또는 이러한 커스텀 버전을 생성하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각 가상 머신에 두 개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DHCP를 통해 할당되는 내부 IP 주소이고 또 하나는 외부 IP 주소입니다. 먼저 내부 IP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VM을 만들 때 해당 심볼릭 네임은 전용 네트워크에서 이름을 내부 IP 주소로 변환하는 내부 DNS 서비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DNS는 네트워크로 범위가 지정되므로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의 웹 URL과 VM 이름을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VM 호스트의 이름은 번역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IP는 바로 외부 IP 주소입니다. 이 외부 IP 주소는 선택사항인데요. 머신이 대외 서비스를 할 경우 외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외부 IP 주소는 풀에서 할당하여 임시로 만들거나 예약된 외부 IP 주소를 할당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외부 IP 주소를 할당한 이 예약된 방식을 활용하실 때 실행 중인 VM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요금이 청구되는 점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는 여러 유형의 컴퓨터 엔진, 머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코어 머신 유형은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호스트 CPU의 단일 하드웨어 하이퍼스레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vCPU를 제공합니다. 공유 코어 인스턴스는 다른 머신 유형에 비해 리소스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더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F1 마이크로 그리고 G1 스몰입니다. 표준 머신 유형은 CPU와 메모리 요구사항이 균형을 이루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표준 머신 유형에는 vCPU당 1세대 같은 경우는 3.75GB의 메모리가 할당되었고 현재 2세대 같은 경우는 4GB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vCPU가 2개인 시스템에는 1세대일 경우 7.5GB, 2세대일 경우 8GB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vCPU가 4개인 시스템에는 15GB 그리고 또는 16GB 이렇게 할당이 되는 방식입니다. 각 머신은 총 연구 디스크 크기가 64TB인 최대 100개 이상의 연구 디스크를 지원하며 이는 나머지 머신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고용량 머신 유형은 vCPU에 비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더 빠른 액세스를 위해 메모리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이 시스템 제품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머신 유형은 고용량 머신 유형보다 메모리 내 vCPU 비율이 더 높아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에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SAP 하나DB를 사용한다거나 비즈니스 웨어하우징 워크로드를 메모리를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라던가 또 유전체 분석 등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인메모리 워크로드 분석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연산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vCPU와 함께 제공되는 고성능 CPU 머신 제품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 CPU 머신 유형에는 vCPU당 0.90GB의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의 클럭 속도가 더 높지는 않지만 메모리당 vCPU가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vCPU당 더 높은 성능을 찾고 있다면 컴퓨팅 최적화된 다음 제품군이 더 좋은 선택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최적화 머신 유형은 컴퓨터 엔진에서 코어당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세대 인텔 확장 가능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캐스케이드 레이크 C2 머신 유형은 최대 3.8GHz의 지속 가능한 올코어 터보를 제공하고 기본 서버 플랫폼의 아키텍처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고급 성능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C2 머신 유형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고 최신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일반적으로 고성능 CPU 머신 유형보다 컴퓨팅 지배적인 워크로드에 더 강력합니다. 가상 머신을 생성할 때 몇 가지 사용자 지정 옵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중 일부는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구글은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용 공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만들거나 컴퓨터 엔진으로 가져온 비공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엔진은 운영체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의 루트 연구 디스크를 만듭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루트 디스크로 사용할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부트로더, 운영체제 및 루트 파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VM 인스턴스가 배포될 영역을 선택합니다. 리전은 리소스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지리적 위치이며 각 지역에는 하나 이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스턴스나 연구 디스크와 같은 영역에 있는 리소스를 영역 리소스, 조널 리소스라고 합니다. 고정 외부 IP 주소와 같은 기타 리소스는 리저널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저널 리소스는 영역에 관계없이 해당 리전의 모든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널 리소스는 동일한 존, 영역의 다른 리소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해야 할 것은 머신 유형입니다. 사전 정의된 머신 유형 세트를 사용하거나 고유한 커스텀 머신 유형을 생성하여 가상 CPU 수 및 메모리 양과 같은 인스턴스의 머신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전 정의된 머신 유형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메모리 사용량에 최적화된 머신 유형과 표준 머신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코어 머신 유형이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머신 유형이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글 클라우드는 커스텀 머신 유형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여 인스턴스의 vCPU 수와 메모리 양을 독립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전 정의된 이 머신 유형과 조금 워크로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별도의 메모리나 CPU가 더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스탠다드 HD 또는 퍼시스턴트 디스크는 랜덤 I/O 처리 작업을, 스탠다드 HDD 또는 영구 디스크는 순차적 읽기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초당 랜덤한 입출력 작업 또는 높은 IOPS 처리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비율에 이미 IOPS가 필요한 경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 SSD 영구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 디스크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 읽기 전용 모드에서 여러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컴퓨터 엔진은 처음 1분 후에는 가상머신 사용에 대해 초 단위로 과금함으로 VM이 실행된 시간만큼 지불하면 됩니다. 지속 사용 할인은 과금되는 월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컴퓨터 엔진의 리소스, 예를 들어 vCPU, 메모리, GPU 등의 리소스를 실행하여 받는 자동 할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리소스 중 하나를 월 25% 이상 실행하는 경우 컴퓨터 엔진은 인스턴스 사용 시간의 분 단위로 할인을 자동 적용합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커지며 한 달 내내 실행한 인스턴스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엔진은 가상머신 사용 요금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대신 약정 사용 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대부분의 컴퓨팅 투자금이 선불 지급되는 온프레미스 비용 모델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할인은 약정 사용 할인이라고도 합니다. 워크로드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 사용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약정하여 정상 가격 대비 최대 57%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량의 vCPU와 메모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저명 가상 머신은 일반 인스턴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 및 실행 가능한 인스턴스입니다. 선저명 가상 머신은 여분의 컴퓨터 엔진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가용성은 다양합니다. 중단 없이 최대 24시간 작동하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여분의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선저명 가상 머신은 최대 30초 내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저명 가상 머신은 배치잡 또는 최선형 서비스와 같은 비운영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영구 디스크와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 디스크는 앞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온프레미스의 아이스카시 디스크와 유사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내구성이 높고 머신 수명 주기보다 오래 보존됩니다. 영구 디스크는 영역 리소스이며 중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으로 영역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이 연결되는 첫 번째 영구 디스크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부팅 디스크입니다. 영구 디스크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디스크 크기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영구 디스크에서 더 높은 속도를 원하면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속도에 맞게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영구 디스크는 HDD와 SSD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택사항은 비용과 성능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HDD는 빠른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롱테일 파일이나 일반적인 배치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SSD는 무작위 읽기 쓰기에 적합하며 데이터베이스당 성능이 더 높습니다. 영구 디스크에는 VM이 실행되고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도 동적으로 크기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로 있으며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성능이 향상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읽기 전용 모드로 여러 VM에 디스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인스턴스 사이에 고정 데이터를 공유하면 인스턴스마다 데이터를 고유 디스크에 복제할 때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엔진은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아도 이 암호화를 처리하고 관리해 줍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를 직접 제어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클라우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키 암호화 키, 즉 고객 관리 암호화 키를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또 자체적인 키 암호화 키, 이거는 이제 고객 제공 암호화 키라고 하는데요. 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엔진은 로컬 SSD라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SSD도 제공합니다. 로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크는 임시 디스크로 간주되지만 매우 높은 IOPS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상의 데이터는 재설정에 상관없이 보존되지만 디스크가 다른 VM에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VM 정지 또는 중단 시에는 손실됩니다. 컴퓨터 엔진 VM에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즉 VNIC가 있습니다. 가상 머신의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은 vCPU당 초당 2GB로 16코어 기준 초당 최대 32GB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영구 디스크는 가상 머신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되므로
머신에 할당된 네트워크 대역폭도 사용합니다. 연구 디스크는 가상 머신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되므로 머신에 할당된 네트워크 대역폭도 사용합니다. 워크로드를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온프레미스 IDC 센터와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에 앞서 온프레미스와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와 클라우드 간의 상호 운영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께서는 IPse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가상사설망 VPN 연결부터 시작합니다. VPN 연결은 설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온프레미스와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VPN은 IPsec VPN 터널을 통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구글 클라우드 VPC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를 오가는 트래픽은 하나의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 암호화된 후 다른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 해독됩니다. 공용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동안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보호되므로 클라우드 VPN은 데이터 연결량이 적을 때 유용합니다. 반면 보안 우려나 또는 더 높은 대역폭,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경우 이런 공용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글 클라우드 인터커넥트는 VPC에 비공개로 연결되는 레이어 2 데이터 링크입니다. 온프레미스 토폴로지가 허용하는 경우 온프레미스를 데이터 센터 중 하나에 직접 연결하는 데디케이트 인터커넥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구글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네트워크 간의 대용량이 전송될 수 있어 공용 인터넷을 통해 추가 대역폭을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파트너 인터커넥트는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공업체를 통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VPC 네트워크 간 연결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인터커넥트 연결은 데이터 센터가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 코로케이션 시설에 닿을 수 없는 물리적 위치에 있거나 데이터 수요가 10GBps 연결 전체를 사용할 만큼 크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를 사용하려면 지원되는 코로케이션 시설에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구글 네트워크가 실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장표에 나와 있는 이 지도에서는 전용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랑 가까운 위치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파트너 인터커넥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서서 세 가지 연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호 연결 옵션을 조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옵션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구글 클라우드의 VPC 네트워크의 리소스 간의 내부 IP 주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차이는 연결 용량과 서비스 사용 요구 사항입니다. 클라우드 VPN이 제공하는 IPsec VPN 터널의 경우 터널당 용량이 1.5에서 3GBps이며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VPN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량을 확장하려는 경우 여러 개의 터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는 연결당 용량이 10GBps 회선과 100GBps 회선이 있습니다. 구글 지원 코로케이션 시설에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너 인터커넥트의 연결당 용량은 50Mbps에서 10GBps 범위입니다. 요구사항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VPN을 이용해서 VPN 터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급 연결이 필요한 경우 코로케이션 시설에 대한 근접성과 용량, 요구사항에 따라서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 혹은 파트너 인터커넥트로 연결을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한번 퀴즈로 내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 VPC 네트워크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잘 들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답은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입니다.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는 온프레미스와 구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C 네트워크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맞춰보시는 내용인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리전과 영역,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혹은 거짓,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참이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영역과 리전으로 나뉘어서 구성됩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네트워크,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방화벽 규칙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고 서브넷을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 엔진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 및 관리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하며 컴퓨터 엔진의 가격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환경과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연결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좀 헷갈리니까 데모로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기본 VPC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또 이제 VPC도 한번 만들어보고 방화벽 규칙이 있는 자동 모드 네트워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엔진 VM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VPC를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인데요.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눌러서 VPC를 누르고 VPC 메뉴에서 VPC 네트워크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디폴트와 마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기본 네트워크 외에 별도의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매니지먼트 넷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뉴 서브넷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넷은 US East 1 리전에 위치를 시키고요. IP 스택은 IPv4만 선택을 하고 IP 범위 레인지도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파이어워, 방화벽 규칙도 전부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ICMP, RDP, SSH 등 IP 레인지 빵점빵점빵점빵 모든 곳에서 인그레스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화벽 규칙입니다. 매니지먼트 넷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방금 GUI에서 만들었다면 이번엔 CLI로 만들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cloud 컴퓨터 네트워크 create private net 서브넷 모드는 커스텀 이런 식으로 CLI 명령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중에 이 매니지먼트 넷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알림이 나왔는데요.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넷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넷에 서브넷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는 리전은 US East 1으로 설정을 하고 IP 레인지도 넣고 만들어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들어졌고요. 그 VPC 내에 또 하나의 서브넷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EU, 유럽. 이번에는 리전은 유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웨스트 4로 만들었습니다. 매니지먼트 넷과 프라이빗 넷 두 가지 커스텀으로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방화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Fire를 눌러서 방화벽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에 넣을 이름을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는 디폴트를 선택을 하고 All Instance는 타겟은 All Instance in the Network로 선택을 하고 IP 레인지는 전부 다 허용하는 빵점빵점빵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TCP를 선택해서 22랑 3389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other의 ICMP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VPC에 ICMP 프로토콜을 허용하고 이 3389 포트를 TCP 포트를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V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M을 만드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Create 인스턴스를 눌러서 V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전은 US East 1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존, 영역인데요. 영역은 그대로 내비두겠습니다. 머신 컨피그레이션에서 시리즈는 N1 1세대를 선택을 하고 머신 타입은 아까 쉐어드 코어 말씀드렸던 F1 마이크로와 G1 스몰을 보실 수 있는데요. F1 마이크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보시면 CentOS, 데비안, 페도라, 오픈수세, 레드햇,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까지 여러가지 O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데비안 11 버전의 불사이를 선택하고 보트디스크 타입도 밸런스드 퍼시스턴스 디스크, 익스트림 퍼시스턴스 디스크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설정을 두고 저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매니지먼트 넷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넷에서 서브넷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고 이대로 VM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VM 인스턴스도 CLI 명령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LI와 GUI로 만든 매니지먼트 넷 USVM과 프라이빗 넷 USVM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데모를 진행하였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밥 먹는 시간을 좀 제공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였고요. 이 데모에서 이 VM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VPC를 생성하고 방화벽 규칙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좀 이따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